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 우시산의 대표를 맡고 있는 변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약간 조금 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평소에 있지 않는 장소에서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려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조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창인분들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요즘 어때요?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우시죠?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겨운 시절들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조금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나 뭐 이런 기획 같은 거를 좀 많이 해서 이 난국을 이제 돌파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하는 일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래를 죽이는 플라스틱으로 고래를 살리는 그런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고래를 살리는 업사이클링이라고 했어요. 혹시 이 인형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어디서 봤어요? TV에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많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광고에도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인형은 그 울산이 옛날부터 고래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 국보 285 방구대 양각화도 울산에 있고 그리고 장생포 앞바다가 천연 기념물로 보존이 돼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귀신고래 해유 해면이라고 귀신고래가 새끼를 낳고 돌아가던 곳이에요. 그리고 또 8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래잡이 전진기지가 또 있던 곳이고 이 인형은 그 귀신고래를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귀신고래를 모티브로 만든 인형이고 이 큰 고래에는 페트병이 8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래 인형은 고래가 더 이상 플라스틱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울산 앞바다에 다시 귀신고래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런 인형입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혹시 사회적 기업 들어보셨죠? 어떤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 네,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흔히들 이제 착한 기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취약계층들을 의무적으로 30% 이상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결해야 된 그런 소셜 미션들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저희 회사의 소셜 미션은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그런 고래를 지키자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고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뭐 장애인도 포함되고 다문화 여성도 포함되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지금은 11명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이 지금 5분이 계세요. 예. 저희 혹시 여러분들 상인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뭔가 업종을 바꾸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공보 사업에 이제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들었고 저희는 처음에 이제 사회적 경제 창업팀이라고 뭔가 요즘도 그렇다 보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요. 정부나 민간 기업에서 저희는 이제 SK가 선정하는 그런 창업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팀으로 신청이 되고 지금은 이제 사회적 기업과 뭐 관광 벤처 기업 이제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힘들었어요. 작년에 다들 그렇겠지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보통 모르겠습니다. 창업을 하면 바로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한 1년이나 3년이나 뭐 이렇게 지난 뒤에 이제 슬슬 성과가 나타나는데 저희도 그랬습니다. 뭔가 3년 때까지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창업한 지 한 5년 차인데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기회들이 오더라고요. 어디서 상을 받거나 어떤 추가 사업에 선정이 되거나 이런 기회들이 많았고 매출도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갑자기 선장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정말로 이제 매출이 바닥을 한 2, 3개월을 쳤습니다.
그 바닥이라고 하면 정말 매출 제로에. 근데 그런 코로나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나 직원 수는 오히려 더 많이 늘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좀 타개를 했는지는 이따가 이제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PPT가 뭐 다른데 발표하려고 만든 거라 가지고 그 전에 이야기는 없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카페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업사이클링 사업을 하는 환경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처음에는 어르신들만 일하는 카페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이 변신이 새롭죠. 카페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 창업팀 공모를 보고 그냥 신청을 했어요. 1등은 못하고 2등을 했습니다. 2등은 이제 2,500만 원, 3등은 2,000만 원 이런 식이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제가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을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제 나이가 한 40 중반 정도 됐는데 제가 5년 전이죠. 창업할 때만 하더라도 되게 어려 보인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좀 그렇지만 나름 귀여워 보인다 이런 말도 들었었거든요. 창업을 하고 난 순간부터 폭삭 늙었습니다. 머리 다 빠지고 머리 다 희게 되고 그게 이제 이유가 뭔가 창업을 할 때 아이템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창업을 한 게 정말로 두고두고 계속 힘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제 카페가 일반 카페는 아니고 어르신들만 일하는 카페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보니까 복지관에 가면은 뭐 당구 배우는 가정도 있고 컴퓨터 배우는 가정도 있고 뭐 바리스타 가정이라고 그 커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강좌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그 자격증을 따서 어디 커피숍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봉사활동을 하려고 그 자격증을 따시던데 실제로 그분들이 어디서 일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그게 당선이 되는 바람에 고통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고민을 안 하고 했다는 이유가 사실 커피숍 하면은 왜 갑니까? 뭔가 친구들이랑 조용하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편안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가는데 그런 면에서는 저희 카페가 2,500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커피숍을 차려요? 그래서 뭔가 임대료 저렴한데 권리금 없는 데를 찾다 보니까 저 시골 쪽으로 가게 됐고 1층은 너무 비싸서 2층으로 가게 됐고 인테리어 할 돈이 없어가지고 저하고 어떤 한 분하고 2명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좀 그래요. 손님이 올 턱이 없죠.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왠지 불편해서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분도 안 왔습니다.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저희 어르신들이 막 손님들 오시면 노래도 불러드리고 춤도 추고 되게 재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좀 1년 정도까지는 되게 많이 힘들었지만 이런 카페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동네에 그런 단골이 늘면서 그나마 어렵지만 유지할 정도는 됐었거든요. 근데 커피숍이 레드오션이잖아요. 되게 동네가 또 되게 많아요. 우리 카페 옆에 커피숍이 하나 생겼는데 사장도 그렇고 일하는 분도 그렇고 전부 꽃미남들만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주머니들을 다 뺏겼습니다. 단골 손님들을. 그리고 또 옆에 커피숍이 또 생겼어요. 거기는 또 주인장이 되게 예뻐. 그나마 있던 남자분들도 다 뺏겼어요. 그래서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커피숍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카페 한켠에 갤러리를 만들었어요. 이 갤러리도 처음에는
뭔가 그림 작품이나 작가들 작품이 있으면 그걸 보러 왔다가 커피를 사 먹겠지. 아니면은 커피 마시러 왔는데 이런 문화 공간이 있으니 사람들이 좀 더 잘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생각처럼 그렇게 막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망하겠다 싶어서 이제 커피 한 캔에 중고 미신기를 2대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손수건도 만들고 조그만 열쇠고리도 만들고 막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행위가 저희와 고래와 인연이 돼서 지금은 고래를 살리는 그런 업사이클링 사업을 하는 회사로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커피숍이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지역 공동체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카페가 어디냐면은 저 그 구라농협 하나로마트 있죠. 아세요? 거기가 울주군이에요. 울주군이고 도로를 하나 건너면 남구입니다. 그 경계에 있어요. 저희는 이제 남구 쪽에 남구에 소속돼 있는데, 근데 서울 사람들의 눈에 보면 울주군이라고 하면 시골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확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골과 맞닿아져 있는 그런 문화 소외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갤러리를 운영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을 하고, 특히나 이제 공방에서 지역의 문화 아이템인 고래 가지고 뭘 만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나 봐요.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선정하는 무슨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고 저희가 장생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여기서 손수건을 만들었으면 저는 그냥 그렇게 빛이 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수건 대기업에서도 만들어요. 그리고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싼 데서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럼 뭐 정말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분명히 안 됐을 거고, 그리고 품질 면에서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랬을 텐데 저희는 그냥 손수건을 만들진 않고 여기에 이제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 아이템인 고래를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우수한 제품들이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팔릴 텐데 뭔가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아이템을 잘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그리고 이런 고래라는 아이템을 살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래를 모티브로 이런 환경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장생포가 예전에 고래를 잡던 도시였어요. 그 다들 아실 겁니다. 장생포에 가면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고래를 잡을 때는 엄청 산만한 고래를 잡기 때문에 뭐 고기가 되게 많이 나왔겠죠. 돈이 넘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라고 뭐 그런 말도 있던데, 근데 이제 86년에 포경이 금지되면서 그 많던 인구들도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뭔가 이제 고래잡이 그 배 있죠. 포경선도 다 없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포경선이 고래박물관 앞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신진 여인숙이라고 예전에 그 고래잡이 선원들이 묵었던 여인숙입니다. 여기도 버려진 채 한 30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데 빈 건물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자격도 주어지게 됐고, 하여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국 유일의 고래 문화 특구인 울산 장생포에서 만들고 판매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다 갖추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뭔가 수익이 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줄였어요. 공방을 없애고 체험학습장을 없앴는데 고래 박물관 안에 보면 이제 기념품 샵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고래와 관련된 굿즈들을 만들고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관광 벤처 기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어, 어떤 공모 사업을 많이 참여하시려고 한다고 이제 들었는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있고 마을 기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또 관광 벤처 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면서 이제 관광 벤처 기업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관광 벤처 기업에 선정이 됐을 때 그 해에 저희가 관광 벤처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상 받은 얘기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살면서 상을 받았던 적이 국민학교 다닐 때 6년 개근상 받은 게 최초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창업을 하고 나서 이제 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 받은 거는 꼭 자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SK가 선정하는 스타 사회적 기업 3호로 선정이 됐습니다. 스타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가 지금은 이제 조금 없어져 있긴 한데 SK라는 자체가 이제 사회적 기업에 되게 관심이 많은 회사거든요. 근데 사회적 기업들이 보면 다들 영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 나눠 가지다 보니까 약간 좀 밑빠진 독이 물붓기인 경향이 좀 있고 해서 뭔가 사회적 가치가 높다거나 아니면 스타성 있는 기업 한 곳을 뽑아가지고 그 한 곳을 집중 육성을 해서 그 기업 하나 덕분에 다른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같이 동방 성장을 하자는 이제 모델입니다. 1호가 어디냐면 혹시 여러분들 전주 비빔빵 들어보셨어요? 전주 비빔빵? 못 들어봤죠? 그 전주에 가면 유명한 명물인 전주 비빔밥이 있어요. 비빔밥을 빵에다 넣어서 유명해진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맛있어요. 전주 비빔빵 먹으면.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도 그만이고. 어쨌든 그 전주 비빔빵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동네 빵집이었습니다. 동네 빵집인데 이 전주 비빔빵이라는 메뉴를 개발을 하고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스타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가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한때는 월 매출이 한 3억 정도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동네 빵집이 3억 원에 달하는 그런 빵들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 빵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들이 같이 다 잘 살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재료들을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을 했거든요. 농민들도 같이 잘 살게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점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되게 많이 창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일자리라고 해서 막 월급이 200만 원이 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고 2호가 모오덴이라고 자동차 폐 가죽으로 가방을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가방은 요즘 BTS 아시죠? BTS의 리더인 RM이 들어서 또 되게 유명한 가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방이 서울에 있는 기업인데 수제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명한데 어떻게 이 물량을 다 쳐내겠어요? 그래서 뭔가 가죽 업사이클링 하는 그런 기업들도 같이 이제 잘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인들이라고 해서 뭔가 가잖아요. 뭐 대나무 장인, 무슨 장인이 되게 많은데 가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죽하는 장인들이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이 기업 덕분에 이제 다들 좀 일거리가 생겨서 잘 살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3호입니다. 저희는 이제 고래를 모티브로 이렇게 뭘 하는 기업이고 아직까지는 이 두 기업보다는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장하고 있어서 저희도 많은 기관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큰 기업인 만큼 저희도 이제 울산에 있는 또는 이제 동종인 그런 기업들과 이제 같이 잘 성장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카페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장생포에 가서 고래 관광을 했습니다. 뭔가 체험을 하고 관광 기념품을 만들고
근데 저희가 뭔가 이렇게 환경적인 이미지가 확 오게 된 계기가 요 사람 때문이에요. 요 사람 걸스데이라는 그런 걸그룹이 있는데 걸스데이 유라가 우리 제품을 구매를 해서 자기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후로 저희가 이제 환경 기업이 됐어요, 졸지에. 예. 걸스데이 유라가 한 날은 저희 제품을 사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진 한 장을. 내 고향 울산에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래를 보호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다. 좋은 일은 함께라는 메시지를 달아서 올렸는데 유라가 울산 사람이에요. 저기 그 울산 예술고등학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희가 환경 기업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텀블러라는 물품이 그렇잖아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그런 물품이에요. 이때 딱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 지자체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거의 동시에 종이컵이 사라진 적이 있어요. 막 정부에서 막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종이컵을 쓰지 말고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 그래서 다 치워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텀블러나 머그컵이 있어야 되잖아요. 텀블러 치면은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한때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텀블러들을 정말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텀블러 이름이 유라 텀블러라고 불리게 됩니다. 유라도 이게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진 한 장이 뭔가 사회적 기업의 일거리를 창출을 하고 뭔가 좋은 일에 많이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라 입장에서도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막 개념돌이 됐어요. 그래서 유라가 본인의 사비를 저희한테 후원을 해서 울산과 해양 그 부산에 있는 해양 경찰들한테 이 텀블러를 하나씩 다 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 제품들이 막 청와대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 막 여러 대 많이 팔렸습니다. 특히나 SK 최태원 회장이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 이런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런 기사도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유라의 이 사진 한 장 덕분에 우리가 뭐 환경을 보호하는 제품인 텀블러를 생산하는 환경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뭐 미래에셋대우, 현대건설 막 이렇게 큰 대기업들과 같이 이제 환경 캠페인 같은 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하는 주력 사업이자 저희가 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울산항 아그위그 챌린지라고. 그 일회용품을 줄이는 물품인 텀블러와 그 장바구니, 에코백을 사용하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이 사진을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라는 그 SNS에 올리면 나무가 두 그루가 심어집니다. 하나는 SK 이노베이션에서 그 베트남의 맹그로브 나무를 한 그루를 심고 울산 항만공사에서 강원도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 사진 한 장만 올렸을 뿐인데 그걸로 나무가 두 그루가 심어지는 캠페인이에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캠페인성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플라스틱을 모아서 이걸로 제품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은 선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활용해서 그걸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울산항에는 울산항의 사례가 전국이 아니고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선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은 그동안 전부 소각 처리됩니다. 울산항해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70척 정도의 배가 들어오는데 큰 배들이 들어와요. 그 큰 배들이 들어오면 작은 배들이 이렇게 가서 거기에 있는 쓰레기들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육지로 들어오면 이게 전부 다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재활용품이 구별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구별하는 순간 그런 비용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선원들이 먹는 그런 생수병, 페트병만이라도 한번 재활용을 해보자.
라고 얘기해서 어떤 선원들을 계도시켰고, 그리고 항만에 있는 기업들을 좀 설득을 시켜가지고 페트병만 따로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형들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든 인형이 요 인형이에요. 지금은 이제 고래 인형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해양 생물 인형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게 고래뿐만 아니라 뭐 거북이도 고통받고 해마도 고통받고 엄청 많은 생물들이 고통을 받더라고요. 처음에 울산항만공사, 울산항에서 모으던 사례가 좀 많이 알려지면서 지금은 울산항만공사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커피 프랜차이저도 그렇고 복지관에서도 모아주고 있고 많이 모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좀 뿌듯한 게 뭐냐면 올해부터 뭐 투명 페트병 분리 수거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인이나 지적 장애인들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수거함 박스를 각 가정에 배부를 해서 이렇게 페트병만 모아 주시면 저희가 가서 그거를 수거를 해옵니다. 뭐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뭔가 사회에서 도움만 받다가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데 되게 많이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커피숍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업사이클, 고래를 살리는 업사이클링 사업을 하게 됐는데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금 겪고 있지 모르겠지만 저희 매출이 막 이랬거든요. 작년 1월까지만 해도 막 이랬습니다. 근데 2월에 막 뭐 중국 우한에서 뭐 코로나라는 게 막 바이러스가 돈다고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런 것도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대구 경북에 이제 또 막 코로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러다가 말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울산에 확진자가 나오고 한 3개월 만에 저희 오프라인 매장들을 전부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사실 뭐 매출액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달에 억대 매출이었거든요. 억대 매출을 올리다가 0을 찍었어요. 0이 이유가 저희는 주로 이제 텀블러나 이런 물품들을 대량으로 납품을 해서 수익을 남겼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다 취소되니까 누가 그런 물품들을 사주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매출이 고래박물관이나 이런 오프라인 행사장, 관광지에 있는 매장에서 올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장을 다 문을 닫아야 됐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매출을 0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셔줬어요. 이 동방신기에 알죠? 최강창민이라고. 근데 일본에서 뭔가 화제가 됐어요. 동방신기가 일본 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살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보긴 처음이에요. 막 인스타그램에 쪽지가 막 날라오더라고요.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번역을 해보니까 왜 물건을 팔지도 않는 것을 파냐, 언제 나오냐 하면서 막 장문의 메시지들이 계속 일본 사람들한테 왔어요. 하필이면 재고가 없는 거를 들고 와서 참 제가 욕을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어쨌든 동방신기가 이거 들어오고 난 이후로 일본에서 거의 한 6천 개 정도 팔았나 봐요. 그리고 일본에 이것들이 수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한국 관광 기념품이 돼서 관광공사에서도 엄청 많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막 이런 환경부 장관이나 뭐 장관님들이 또 직접 나셔가지고 이런 의미 있는 제품들을 좀 많이 팔아달라, 라이브 커머스나 이런 데 나와서 해서 완판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려운 팔로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인플루언서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극복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회사 얘기만 너무 해서 좀 그런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좀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창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저도 해보니까 사업이고 장사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뭐 아이템 선정을 정말로 신경 써서 잘해야겠다, 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어디 강의에 가면은 뭔가 기술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제품에 대한. 그리고 뭔가 디자인에 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야기 스토리로 걷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기에다가 기술력이나 디자인이 가미돼가지고 좀 지금은 좀 괜찮은데, 저는 이야기나 스토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만든 고래 제품들은 그냥 고래가 아니에요. 뭘 만들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넣었고 의미를 부여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이 뭔가 가치가 있는 제품, 사회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인식이 심어져서, 그래서 보통의 제품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이 주목받고 더 많이 판매되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형 이름이 있어요. 별가루. 귀신고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검게 생기고 몸에 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따개비인데, 저희는 그 따개비를 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별을 넣었는데, 별가루라는 이름은 뭔가 몸에 별가루가 뿌린 것처럼 별이 있다고 해서 이름을 별가루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뭐냐면 그런 아까 뭐 울산 앞바다에 다시 고래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고래가 플라스틱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인형이라고 했잖아요. 국립중앙박물관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만들었을 때 무슨 해양수산부 혁신경진대회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모토가 뭐였냐면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고래 인형이었거든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TV나 신문에 정말로 이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고 죽었어. 어디 필리핀 앞바다에서 새끼 고래가 발견이 됐는데 왜 죽었는지 열어보니까 막 40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사람들이 고래 하면은 플라스틱을 고통받는 그런 생물로 이미지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어디 1등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입점을 하고 팔기도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별가루라는 이름들이 되게 좀 유행하게 됐고, 두 번째 만든 인형은 그래서 이제 별바다라고 지었어요. 별바다는 순 우리말입니다. 그 밤하늘에 이렇게 보면은 막 정말로 별들이 무수하게 많이 박혀 있는 거를 별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만든 게 해마 인형인데, 얘는 별들포입니다. 별들포라고 울릉도 해마를 모티브로 만들었어요. 울릉도에 가면 정들포라고 독도가 보이는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한번 정이 들면 빠져나올 수 없는 항구라에서 이름이 정들포라고 지어져 있는데, 그 별들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독도강치는 너무 이제 상징성이 커서 얘는 이제 별시로 못 지었지만, 이 이후에 상갱이라고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인형이 있습니다. 걔는 이제 별량이라고 지었습니다. 고양이처럼 귀엽다고. 하여튼 뭔가 제품에 의미를 되게 많이 두려고 했고, 하여튼 스토리텔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강치는 예전에 독도에 살던 바다 사자예요. 예, 바다 사자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멸종 위기 중이고, 독도에 살던 강치는 지금 멸종됐습니다. 일제 시대 때 일본 어부들이 들어와서 그걸 전부 다 잡아갔어요. 가죽이나 고기로 이용을 한다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페트병 가지고 인형을 만들었어요. 인형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요즘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어, 캠핑 박스예요. 그 나무를 위에 올리면 캠핑할 때 쓰는 거고 빼면은 집에서 그냥 다용도 박스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작년에 SK 루브리컨츠라고 엔진 오일을 만드는 대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만들어서 3달 만에 한 5천 개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의자인데 몇 달 전이죠. 그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라고 세계 정상회의라고 전 세계에 이제 그 정상들이 와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행사용 의자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크라우드 펀딩이 뭔지 아세요?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팔로워죠. 맞나요? 폴로워 홍보죠. 우리 회사가 어딘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사요? 그래서 막 저희는 끊임없이 홍보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홍보를 하고 회사가 알려져야지 팔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를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회사가 막 망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고 제품을 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장생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래로 만든 물품들을 만들었는데 안 팔려요. 막 그 울산에서 하는 프리마켓이나 이런 데 다 가봐도 고래는 장생포에 가야 팔려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이제 막 고민하다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이 뭐냐면 우리의 사연들을 이렇게 쭉 올려요. 우리가 뭐 이번에 뭐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많이 팔려야지 이것을 많이 팔아주시면 우리가 이걸로 또 다른 고래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걸로 뭐 고래 보호 활동에 쓰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괜찮으면 구매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잘 되든 안 되든 크라우드 펀딩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크라우드 펀딩 하고 있는데 그 펀딩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했어요. 플라스틱을 고통받는 고래의 비명이 들리시나요? 우리의 주력 사업인 아구이그 챌린지를 아시나요? 뭐 고통받는 고래를 지켜주세요. 코로나도 힘들 때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펀딩 굳이 근데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되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오니까 뭔가 기회가 오더라고요. 저는 아까 동방신기 얘기를 조금 했는데 동방신기도 이런 펀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제품이 있다고 알리지 않았으면 걔들이 이걸 들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SK가 선정하는 무슨 스타사이 지역기업 3호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SK가 울산에 이런 기업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다른 곳가들과도 사업을 되게 같이 협업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가 이런 데가 있지 뭐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얘기들을 끊임없이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통해서 홍보를 하니까 이 제품들이 전부 다 갖는 가치들이 높아지고 작년이구나요. 작년에는 그 저는 조금 오래된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들 알더라고요. 뭐지? 연플리 아세요? 연플리, 팀플리? 맞아요. 그 웹드라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TV로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 드라마를 봐요. 예. 한 15분 정도? 뭐 그 연플리
뭐 웹드라마를 만드는 업체가 플레이리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연락이 와서 우리랑 같이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배우들이 저희가 만든 제품들을 직접 입고 나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회사를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연플리에서 이렇게 막 홍보를 해주니까 다른 대기업에서도 계속 협업을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자고 연락도 되게 많이 오고, 그리고 막 해마 인형 만들었을 때는 울릉도의 해마를 지키자라는 펀딩을 막 해서 경상북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경상북도잖아요, 울릉도가. 그래서 자기네들을 기념품으로 선정을 하고 어떤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도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갱이 인형을 만들어서 이거 홍보를 했어요. 지금은 이 상갱이 인형 펀딩을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얘 인형이 2만 원인데 2만 원짜리 하나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기업에서 5만 원을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총 1억을 적립을 해서 결식 아동들 도시락 나눠주는 데 쓰여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사는 사람은 2만 원짜리 하나 샀어요. 근데 이거는 또 페트병 가지고 만든 거니까 환경적으로도 가치 있는 제품이죠. 이 인형을 사면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도 제공이 된대요. 5만 원이면 이 아이들이 일주일치 먹는 도시락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어쨌든 이 의미 있는 공익 캠페인에 참여를 해서 이득이 날 거잖아요. 이 이득의 10%는 상갱이가 뛰노는 그 태안 지역 앞바다 환경 정비하는 데 이제 쓸 예정입니다. 뭔가 이제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쌓으니까 여러 기회들이 되게 많이 왔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 일반 기업들이나 그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어느 순간에 되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타이틀을 유지를 하려면 그냥 뭐 취약계층들을 많이 뽑아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면 그렇게 사람들이 같이 하자고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뭔가 가치를 많이 쌓았습니다. 뭔가 여유 조금 크지는 않지만 좀 여유가 있으면 어디 후원을 많이 하거나 어떤 뭐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 기업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이 별가루죠, 별가루. 얘는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 재능 기부를 해준 캐릭터입니다. 지금은 모든 저희가 만든 제품의 거의 다가 이 캐릭터가 모티브예요. 그 카페만 하고 어르신들이 근무를 하는 데인데 어떻게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은 자체 디자이너도 한 2명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웬만하면 청년들이나 대학생들과 같이 제품을 만들려고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금 새롭게 출시하려는 인형들이나 어떤 제품들은 지역의 대학생들하고 같이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장바구니인데 이 대학생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실제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돌고래 자리가 있는데 사랑을 이루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어준다는 고래 별자리를 이불에 넣었어요. 장바구니에 넣고 또 어디에 넣었어요. 이 이불을 덮고 자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을 이루어주는 이불인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막 하여튼 뭐 이런 것들 계속 지역 대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이 지역 대학생들이 계속 모델로 또 등장을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거기 나오는 모델들은 우리 직원이거나
아니면은 이 사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일 겁니다. 예. 그냥 저희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작년에 장학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예. 어쨌든 저희가 뭐 하는 일들을 어, 뭐 같은 얘기인데 저희 구호가 Save the Ocean, Save the Whales예요. 고래와 바다를 구하자. 근데 최근에는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이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가 고래와 바다를 구하는 일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요즘은 꿈이 생겼어요. 꿈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좌우명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냥 제 얘기를 조금 하자면 또 조만한 꼬마들도 꿈이 있더라고요. 너 커서 뭐 될래? 하면은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 뭐 변호사가 되고 싶다, 막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도 뭐 사실 성적에 맞춰서 갔고 졸업을 하고 직장생활 할 때도 눈이 이렇습니다. 뭐 의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창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힘들어 죽겠다 막 그냥 월급쟁이 할 걸, 뭐 이런 생각만 했지. 근데 점점 이제 사업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꿈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이 좌우명이 생겼어요. 어떤 좌우명을 갖고 있냐면 내가 힘들 때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면 분명 행운이 올 거다 라는 좌우명이 생겼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매출 제로를 2달 동안 찍으니까 회사가 정말로 휘청휘청하고 거의 망했을 거예요. 그동안 어려움은 어떻게 잘 넘겨왔고 정말 고민을 하고 하면은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리 고민을 하고 막 해도 코로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뭔가 장사가 잘 된다고 막 엄청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창고에 막 쌓여 있는데 이것이 팔 데가 없고 만들 때 더 어떻게 만들어요? 빚내서 만들고 막 그 밑에 업체들한테 이제 만들어 주면 우리가 결제해 준다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결제도 못 해줄 판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는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창고에 그 고래 관련된 물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차피 망할 거 이거를 그냥 다 좋은 일에 쓰자. 그래서 대구 경북에 보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보니까 의료진들이나 봉사자들한테는 되게 구호품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한테 뭔가 물건이 가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취약계층 아이들이 코로나에 타격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를 일단 못 가요. 그럼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돈 많은 집 아이들은 뭐 과외 선생님을 부르거나 뭐 TV를 통해서 하든가 뭐 선행학습이 가능한데 이 아이들은 그냥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코로나고 상관없이 일을 나갈 테고 그래서 이 혼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고래 가방에 고래 인형 넣고 고래 수첩 넣고 고래 연필 넣고 막 이래 넣고 보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게 저희의 살 길이 됐어요. 그 기사는 없는데 네? 네, 대구 경북도 좋아하고 지금은 그런 거를 돈줄 열풍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돈줄 열풍? 그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기업에서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섰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목에 사회적 기업 어벤져스 이러면서 저희는 그냥 보낸 작은 행동이 엄청나게 크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전화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어디 기업인데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한테 도우려고 직원들이 성금을 이렇게 모집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더라. 너네 아이템 그대로 우리 이름으로 좀 보내달라. 매출이 0을 찍었을 때 그런 돈줄 여풍 때문에 뭐 1,000만 원, 700만 원, 400만 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쏟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려울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가치들을 인정받아서 그런 환경부 장관이라든가 뭐 인플루언서나 이분들도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저는 그런 좌우명이 생기게 됐습니다. 진짜 내가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 분명히 행운이 온다. 그래서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렇게 어렵게 수익금이 생긴 거를 또다시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왔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도왔던 거는 그냥 환경 캠페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세이브 더 오션, 세이브 더 웨일즈, 세이브 더 칠드런 해가지고 아이를 돕거나 하는 데서 그쳤는데, 그 이후로는 노숙인도 돕고 폐지 수거하는 어르신도 돕고 장애인도 돕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0만 원을 도왔으면 100만 원보다 더 큰 것들이 돌아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단체에 후원을 했는데 그 단체에 연계된 대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뭐 이런 일을 한다는데 물품을 어떤 게 하면 좋냐, 당연히 저희 거를 사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후원했으면 아마 그 배 이상이 저희한테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사회적 가치의 힘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다 어렵고 하지만 뭔가 좋은 일을 조금씩 한다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행운이 되어서 돌아올 일이 있을 거고, 우리 가게가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한다는 거 알려지면은 돕는 분들이 꼭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제 꿈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 직원들이에요. 저희 회사 직원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울산에서 시작된 이 작은 움직임이 울산을 넘어서 부산이나 서부권이나 수도권으로 확대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목표는 부산으로 진출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목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항에서 페트병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지금 울산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규모보다 더 크게 부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김영철의 뭐 동네 한 바퀴, 거기에 저희 부산 매장이 나왔어요. 소개되고, 지금은 이제 부산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대구 경북에는 지금 저희 판매장이 6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꿈을, 올해 목표는 아니었지만 대구 경북 진출도 이뤘고, 지금 충청남도에도 판매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아무런 꿈이 없었는데 제 꿈은 울산을 넘어서, 처음에 우시산이라 이름 지은 계기가 뭔지 아세요? 우시산이란 뜻을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우시산은 예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신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던 조그만 나라가 우시산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우시산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이제 울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울산의 옛날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역사학과를 나왔거든요. 처음을 창업을 할 때 울산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우시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표가 더 커졌어요. 울산에서 유명한 기업이 아니고 저희는 전국에서 유명한 기업, 나아가 울산에 시작했던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뭐 고래를 지키는 이런 움직임들을 전 세계에서 한번 사업을 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뭐 사람들이 우시산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약간 좀 구라를 까요. 예전에 한번 부산에서 상 받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맨 앞에 앉았던 부산에 되게 높으신 공무원이 좋은 일 한다 부산에서. 부산에도 이렇게 우수한 기업이 있는지 몰랐네요. 그럼 우시산이라는 그 뜻이 뭡니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 울산의 옛날 이름인데요 이랬어요. 그냥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좀 그렇잖아요. 부산에서 이제 울산의 옛날 이름이라 하니까. 지금은 그럽니다. 우시산이의 뜻이 뭐예요? 라고 하면 울산의 옛날 이름이라는 거는 말 안 해요. 울산에서만 얘기하고 우리의 시작은 작았지만 꿈은 산처럼 큰 기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냥 그냥 구락갑니다. 이거 유튜브로 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저는 그래요. 어쨌든 뭔가 아무렇지 않게 시작했던 사업이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저한테 좌우명을 갖게 하고 꿈을 갖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클 수 있게 도와준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컸으니까, 우리가 빨리 커서 이분들한테 뭔가 보답하는 것보다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기업들이나 이렇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기업들과 이제 같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 이야기는 이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만큼 답변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 근처에 성남시장 뭐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네. 아그위그라고 이제 좀 단어가 낯선데 줄임말이에요. I 그린 위 그린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린을 하고 뭐 다 같이 그린을 하자 뭐 이런 일이고. 그리고 제가 그린?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옷을 입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약간 좀 큰데 저한테는. 그리고 강의하는데 뭐 티셔츠 하나 입고 오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 티셔츠는 아까 막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막 그랬잖아요. 울산에서 나오는 페트병만을 모아가지고 울산에 있는 기업에서 원단을 만들고 울산에서 제작한 티셔츠입니다. 100% 메이드 인 울산이에요. 그래서 그걸 입고 왔습니다. 제가. 네, 네, 네 맞아요. 그 플라스틱도 보면은 재질이 많아요. 페트라고 있고 뭐 PP 무슨 뭐 하여튼 재질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섬유를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페트예요. 페트. 네. 그 페트병 가지고 아까 여기 그래프도 있었는데 깨끗한 투명 페트병을 모아 주시면 그걸로 이제 저희가 세척을 하고 분쇄를 해요. 플레이크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솜을 만들고 플레이크로 칩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실을 뽑습니다. 실을 만들면 그걸로 실을 짜서 이제 원단을 만들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을 모아서 그건 녹여가지고 또 다른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자랑을 조금 해도 돼요? 아마 처음 얘기하는 건데 대한민국 정부가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달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한 3팀 아니면 4팀만 뽑습니다. 저희가 한국판 뉴딜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30일이구나. 내일 모레죠? 30일에 서울 종부청사에서 저희 상 받으러 갑니다. 그때도 이 옷 입고 가려고요. 아무튼 저는 울산에서 나고 자랐고 울산의 역사를 배웠고 울산에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울산에 있는 본사를 둔 이 기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는데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제
많이 도와주세요. 네네. 네. 네네. 네. 사실 아직 시로폰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지금은 기술은 없습니다. 예, 다른 데서 스티로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네. 맞아요. 음. 음. 네. 네. 네, 맞습니다. 물티슈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물티슈. 네, 맞아요. 네, 우리 마스크도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이런 옷도 면 말고도 플라스틱이에요, 다들. 네. 네. 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인형이 보통의 인형이 있고 그냥 인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건데 페트병으로 만든 인형이면은 뭔가 몸에 나쁘지 않겠느냐라고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원료는 똑같아요. 예. 새 걸로 만드느냐 아니면 이거를 재활용해서 만드냐의 차이뿐이지 뭐 만들고 나면 똑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미세 플라스틱이 뭐 나온다고 해도 재활용 옷에서 나오는 것도 나오겠지만 다른 데서도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그 뭔가 재활용한 옷이라고 해서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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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고래도 플라스틱으로 뭐 죽는 사례도 있지만 그물에 걸리는 사례들이 되게 많고 이런 그물들이 많이 쓰여지는데 재활용이 안 돼요. 그 왜냐하면 일단은 물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이게 막 꼬여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폐어구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거를 활용해서 어떤 거를 만들자는 기술 개발들이 엄청 끊임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폐어구로 만든 제품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지금 몇 개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